어머님 제 거 다 피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를 가르치는 구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이제 물리학 예비 고1이랑 고1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단원도 어떤 걸 하는지 조금 생소하실 거고, 내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왔고, 그리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 내신은 좀 워낙 좀 어렵기도 하고 수능 선택을 애들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반드시 해달라 약간 이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수능에서 또 물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 친한 이제 뭐 국어 수학 선생님들이 뭐 저를 좀 걱정해주고 그러셨거든요. 본경 쌤 이제 그 다이어트 강제로 하시겠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과학 빠져서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별로 물리가 이제 집중 이수로 3학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저는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좀 공부할 게 많아져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일단 좋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표는 이렇게 중3 시간표랑 전범위 개념 완성 이번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일단 제 사진인데 좀 닮았나요? 제가 약간 자부심 있는 게 그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은 강사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장난이고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물리를 전공을 했고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혹시 강남대성학원 아시나요? 네, 아시죠? 근데 알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이거 재수학원인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대성 학원에서 물리학원 컨텐츠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물리에 대한 전공 지식과 컨텐츠 제작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강사는 뭐 이런 거보다도 결국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을 잘 받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이 대치동에서 일단 최상위권 학교라고 하면 휘문고랑 이제 단대부고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두 학교 내신을 하고 있고, 작년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는 제일 많진 않았으나 어머니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제일 강한 사람 아닐까요? 네.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대부고를 작년에 잘 했고, 휘문고도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교에서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교육 업계에서 뭐 제일 큰 회사 두 개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메가스터디랑 대성 마이맥일 텐데, 여기서 이제 컨텐츠 제작을 5년 6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전공자한테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5개년 없고 가장 깔끔한 풀이만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제가 여기다가 그 소책자 몇 페이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다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렇게 막 뒤적거리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만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그 물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요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물리학 1, 물리학 2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1은 2학기 때 쭉 배우는 상대평가 부분이었고요.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리학 1보다는 어렵겠죠. 근데 이 절대평가여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졸지 않는 한 좀 쉽게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물리학 1만 공부를 하면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네, 요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물리학과 이제 이게 두 개가 물투거든요. 이거를 다 한 학기 집중 이수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여기 물리학만 상대평가였는데 이제 여기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랑 양자 모두 다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3배 정도 이제 증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물리학원 등급 컷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일단 대치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상위권 남고 뭐 이제 뭐 휘문고, 중동고, 경기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1등급이 거의 96에서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고랑 중동고는 이번에도 막 100점이 7명이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휘문고는 이번에 97점이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게 시험 문제가 쉬워서 이런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리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과 다르게 좀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상위권들은 다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 이제 전교권의 1등급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1에서 10등을 구분하는 것보다 1에서 3등을 구분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96에서 100이고 사실 2등급까지 잘해요. 그리고 3등급은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은 한 이제 96점 정도고 3등급은 68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상 1등급과 3등급의 격차가 이제 매우 큰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 3등급 이하 애들은 그냥 다 같이 이제 던져가지고 누가 3번으로 찍는 것과 4번으로 찍는 것 중에서 누가 운이 더 좋은가 이제 시험으로 좀 바뀌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등급이 1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요 정도 88에서 84점 한 요 정도 선이 이제 계정 물리학의 이제 등급 컷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이 1등급이 그러니까 전교 5등을 가르는 문제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학력 자체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이게 물리학 1을 1년 동안 배우면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어려운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 이수로 폭넓게 배우기 때문에 개별 문항의 난이도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비역학 부분을 폭넓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페이지인데 물리학 이제 개정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단원별로 제가 이거를 싹 다 볼 건 아니고 결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물투에 있던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웠던 내용이 조금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요 뉴턴 역학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 뉴턴 역학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제 휘문고나 이제 중동고 단대부 같은 최상위권 학교는 물투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물투 내용이 또 기출로 들어와서 난이도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집중 이수 및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문항 출제 빈도가 좀 낮아져서 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대치권에서 이제 1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이제 그 고의가 들어가기 전에 수능 킬러 문제를 한 2바퀴는 정도는 돌리고 가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리 잘한 친구들이어도 조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학과 에너지로 이제 2학년 2학기 물투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뉴턴 역학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랑 다 같이 박수를 막 이렇게 쳐요. 와, 박수를 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뉴턴 역학이 끝나가지고 그래요.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학기 때는 전자기 파동 부분을 했는데 이제 역학과 에너지를 하면서 역학이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래서 뉴턴 역학을 1년에 총 2번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학과 에너지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 난이도인 이제 포물선 운동 같은 역학 파트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 역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진 것도 있고 쉬워진 것도 있으나 뉴턴 역학은 조금 더 중요해져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결국에 우리가 그 내신 문제를 잘 푸는 게 목적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과거에는 미래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8페이지인데 기존 내신 물리학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결국에 이 물리는 특히 좀 화학이랑 다르게 그림을 다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신규 문제를 제작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와 있는 수능 특강, 수능 부교재죠. 그다음에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EB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문제. 그래서 어머니 그림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근데 사실 그 다른 선생님들 설명도 좀 보거든요. 근데 영어랑 국어 선생님 설명을 보면 좀 부러운 게 선생님이랑 어머니들 같이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막 이게 영어 딱 빈칸 딱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저도 나중에는 한번 그런 게 다 해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특 문제인데요. 이게 그림은 똑같은데 약간 내용을 조금 다르게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분석이 좀 중요한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수능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A랑 B가 속력이 2대1로 내려가는 거를 그냥 V를 4로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으로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역학을 잘하려면은 그냥 뭐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문제들을 잘 분석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랑 EBS는 필수가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이제 수능 특강이랑 EBS 문제, 평가원 문제는 이후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리학이 다 같은 결로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9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1학기 범위에 제가 1학기 중간이랑 1학기 기말 이렇게 딱 노란색으로 딱 선을 그어놨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리는 결국에 뉴턴 역학이랑 비역학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 뉴턴 역학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주 보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그냥 뉴턴 역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은 진짜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 그 자체인데요. 이 비역학 같은 경우는 약간 지구과학 느낌, 생명과학 느낌으로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리학은 뉴턴 역학은 단시간하게 이제 완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는 다 돌리고 오고요. 비역학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많이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페이지인데 자 계정 물리학은 어떻게 그럼 출제가 될지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결국에 요 수능과 EBS 수능 특강 완성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 수능 문제들이랑 EBS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10개년치 문제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최상위 문항은 일단 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준킬러 문제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전교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최상위 문항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준킬러 문제 위주로 대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이거를 다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독특한 문제들 위주로 선별된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정 물리학이 이제 학기별로 시험 특징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자 일단 이건 11페이지인데 자 일단 1학기 물리학 범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그 뉴턴 역학이 들어가는데 1학기 기말고사는 이게 전기장이랑 이제 파동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를 공부하듯이 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지엽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 역학과 에너지도요. 여기 뉴턴 역학과 등가원리인데 여기도 우리가 아는 그 물리 그 자체거든요. 여기랑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조금 다르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방학 특강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 2년 전이었는데 그 양재고라는 이제 일반고에서 전교 한 3등 안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 뉴턴 역학은 1학기 중간 기말에 다 100백을 찍었어요. 근데 2학기 때 걔가 직업을 바꾸거든요. 직업을 자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시 파이터로 이제 직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리 내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2학기 기말고사 때 70점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도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못 봐봤자 80점대 중반이거든요. 70점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 지역 파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페이지에서 일단 어떻게 개정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 상황별로 그다음에 수준별로 나누는데요. 일단 그 예비 고1 상위권이랑 이제 최상위권으로 나누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물리학은 완성을 시키고 와야 돼요. 이게 그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 양자라는 물투 범위 때문에 거기를 성급하게 돌려가지고 이 앞부분이 완성이 잘 안 되면 어차피 뒤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비고1 상위권 같은 경우는 올 여름방학 때 뉴턴 역학 사이로 뉴턴 역학을 완전하게 감을 잡은 다음에 겨울방학 때 전범위 듣고요. 그 다음에 고1 여름방학과 고1 겨울방학 때 역학과 에너지 부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심화 문항까지 이제 2회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중3 2학기 부분에 물리학 후반부랑 역학과 에너지를 한번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고1 겨울과 고1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범위가 많다고 해서 단순하게 회독수만 높이면은 뉴턴 역학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뉴턴 역학만 잘 해놓으시면 사실 뒤에는 알아서 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두 개가 적절하게 같이 가면 좋긴 한데 둘 중에는 어쨌든 뉴턴 역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지성으로 3번, 4번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중2거든요. 예비 중이 아니고 좀 이제 그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는 없으실 텐데 이제 중2 자녀분들을 두신 분은 발 빠른 분들은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역학과 에너지 심화 문항까지 다 풀어야 된다. 약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 수학처럼. 자, 그래서 이제 예비 중2 애들은 약간 이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커리로 따라하셔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수준별 학습에서는 일단 뭐 영과고를 준비한 친구들과 중등 최상이랑 중상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영과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물투 범위까지는 한번 다 봤기 때문에 뉴턴 역학 심화반을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역학과 에너지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이제 최상위 친구들이어도 아직 뉴턴 역학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심화반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분들 둘 다 개념반을 일단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고2 겨울방학, 그러니까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뉴턴 역학을 이제 새로 시작한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 중에서 사실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잘 못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지금 아니면은 올해 겨울방학 때는 뉴턴 역학을 반드시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제 수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14페이지예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그 강남 대성에서 출제팀을 이제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대부분의 다 친구들이 이제 그 우리 어머님들이 갈 요기 학과에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 없으신가요? 우리 의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메디컬 의학과 이제 지필진들과 함께 이제 책을 쌌는데, 여기서 이제 스킬 위주로 제가 이제 넣어놨다고 했는데, 어머니 그 처음 본 애들도 스킬을 봐야 되냐 약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이 물리는 문제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별로 유형을 잘 쌓아놓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푸는 거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중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놓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 가장 좋은 문항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숙제 워크북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당연히 어려운 문제부터 풀면 안 될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또 우리 어머니 또 여기 오늘 이제 설명회 왔다 가시면은 그 선생님이 물리가 중요하대 하고 이게 또 문제집을 하나 사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발 오투나 완자는 사주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투 완자가 진짜 수능 킬러 문제들부터 바로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고2 학평 문항을 선별을 해놓은 것부터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가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랑 함께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막 물리의 즐거움을 이제 아는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라는 반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한 문제들까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손글씨,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 주기 때문에 좀 학생들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상위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하는 친구들한테 다 주고 있으니까 콘텐츠의 개수랑 문제 양은 정말 어느 강사한테도 뒤지지 않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제가 아까 전에 뉴턴 역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클리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 4회 이 수능 연구소 출신 조교진들이 이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보내만 주시면은 제가 집에 못 가게 할게요. 네, 어머니들 집에서 좀 쉬시고 제가 괴롭히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그 의치학반이랑 10회에 집중하는 반, 그 다음에 그 전범위 8에 집중하는 반이 있는데, 이 10회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진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 미리 이제 비역학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10회로 구성을 했고, 나는 일단 전범위만 봐도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뉴턴 역학 집중관리, 개정교육 변형 문항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각에서는 뉴턴 역학 수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저 뭐 디스크 후기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약간 이런 후기 같은 거를 좀 쑥스러워해서 잘 안 올리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좀 좋아가지고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강사로서 당연히 이제 수업을 잘한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그 학생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가져줘서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진심이 좀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을 이제 되게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남학생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학기마다 이제 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성적도 잘 받았을 건데, 그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머님이 이제 써주시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은 정말 정성껏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믿고 따라오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에게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